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2도, 포항 34.3도, 영덕 30.9도, 울진 31.6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5도, 포항 영덕 33도, 울진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맞아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노인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폭염 대비 독거노인 안전 대책을 통보하고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 4,252개소를 적극 활용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마을 방송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홍보하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 관련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가 오늘 사무실을 열고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계획에 영덕 원전 건설을 확정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민연대는 또 정부의 보상을 전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희진 영덕군수를 규탄하고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본사가 있는 포항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구조조정 원칙은 경영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입니다. 부실 계열사는 오는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감축합니다. 국내 계열사 48곳 중에 24곳이 정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철강 사업은 솔루션 마케팅을 고도화하여 수익력을 극대화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에 있는 계열사 중 워크아웃을 검토 중인 포스코 플랜텍과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 엠텍 등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구조조정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계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감축 등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쇄신안이 오히려 철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쇄신안은 낡은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향후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가 이번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 작업이 지역의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연장에서 23개 시군 기업인과 소상공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중국 경기도나 엔저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로 내수까지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여행사와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각각 83%와 60%를 기록했고 전통시장 방문객이 30%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포항 철강공단 동양에코 폐기물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이 시간 현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1대와 소방차 1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으나
폐비닐과 목재 등에서 나는 연기와 악취로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속불이 꺼지지 않아 포크레인 등으로 야적물을 들어올린 뒤 물을 뿌려야 하고 야적물이 축구 경기장 절반이나 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화재 장비가 이를 따르지 못해 화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제 포항시 장성동의 한 고층 아파트 41층 복도 배전반에서 불이 나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면서 소방대원들이 걸어서 현장까지 가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민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불이 번지지 않았으나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포항 남북구에 고가 사다리 차는 한 대씩뿐인 데다 최대 52m까지만 진압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16층 이상은 화재의 속수무책입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16층 이상 건물은 334개 동으로 스프링클러와 옥내외 소화전 등 자체 화재 장비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 원전 관련 5개 기업이 참가해 뇌물수수와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앞으로 청렴하게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리로 얼룩졌던 원전 산업계가 새롭게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식당에 침입해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5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20분 포항시 북구의 한 횟집에 들어가 여주인 78살 이모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목에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5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주시 성건동과 충효동에 게임장을 차리고 사행성 게임기 수십여 대를 설치한 뒤 평소 아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